can't believe how I had fallen for you. 안녕하세요, 이지영입니다. 지난해 이지영의 토크 카페로 많은 사랑을 전해주셨는데요. 올해는 새로운 감동과 또 재미와 또 여러분께 친근하게 다가가지만 준비했습니다. 저와 함께 토크를 진행해주신 배경락 목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실 분은 희망을 띠는 사진작가 신미식 씨.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미식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 스튜디오 또 이렇게 작업 공간. 작업 공간을 예. 처음으로 공개해 주셨다고 들었어요. 그냥 처음에는 이제 여기서 이제 하는 거를 생각 안 했어요. 원래 주로 이제 제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많이 하는데, 네. 거긴 또 시간도 꼭 늦은 시간에 해야 되거나 손님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 공간. 아직 완성되진 않았지만 이 정도면 되겠다 싶어서 오늘 이곳에서 하게 됐습니다. 너무 예쁜 공간을 또 이렇게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쁜가요? 네, 예쁘고요. 따뜻한 느낌? 고맙습니다. 작가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공간입니다. 예, 그러려고 노력은 했는데요. 예, 그게, 이렇게 중요한 거는 오시는 분들이 그 마음을 느끼면 그게 고마운 거고, 사실은 그냥 이 공간이 저만이 아니라, 작지만 많은 분들이 와서 그냥 뭔가 여행의 느낌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좀 쉬다 가는 그런 휴식의 공간이 되기도 했으면 좋겠고, 그런 욕심들이 있죠. 네, 이게 여기가 작업 공간이 아니고 다른 용도로 처음에는 빌리셨어요. 원래는 이제 제가 이제 사진가들은 그림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전시회를 한번 하고 나면 액자가 많잖아요. 근데 집이 좁으니까 액자를 보관하는 건 되게 어려워요. 근데 이게 저같이 1년에 몇 번씩 전시하다 보면 한 번에 한 50점 정도를 전시를 해요. 사이즈도 크기 때문에. 그래서 양평에 창고가 있었어요. 액자를 보관하는. 근데 그거 너무 힘들고 위치가, 거리가. 그래서 그럼 시내에다가 창고를 하나 마련해야겠다 했는데 이게 되게 싼 게 나온 거예요, 인터넷에. 그래서 전화를 하고 찾아와 봤더니 2층이고 빛도 좋은데 창고로만 쓰기는 너무 아쉽다. 그래서 그러면 그냥 작업실을 쓰자. 갑자기 용도가 변경이 된 거예요. 처음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그래서 지금 이제 작업실로 꾸며놨죠. 오늘 이 작업실을 보니까 작가님의 그 어떤 스타일을 좀 느낄 수 있겠어요? 빈티지하고, 올드하고. 최근에 아프리카 다녀오셨다고요? 네. 예, 잠베지강이라고 그래서요. 네. 원래 잠베지강이 앙골라, 잠비아, 짐바브웨, 말라위, 모잠비크 6나라를 위해 보츠와나 6나라를 흐르는 아프리카 남부의 정말 중요한 강이죠. 우리가 나일강을 많이 알아도 잠베지강 잘 몰랐는데 저도 이번에 방송 때문에 가서 알게 된 거고요. 그게 2,574km예요. 엄청난 길인데 그냥 되게 힘들었어요. 아무래도 이게 일로 가니까 되게 짧은 기간 안에 그걸 다 해야 된다는 거. 그런 중압감들, 이동거리. 그게 북경만 한 15번을 넘나들었으니까 되게 그런 스트레스도 많고 힘이 들었는데 나름대로는 제가 몰랐던 것들을 많이 아는 그런 경험이 돼갖고 저한테는 큰 재산이 된 것 같아요. 여행을 또 좋아하시니까 새로운 또 곳에 미지의 세계에 어떤 굉장히 동경이나 어떤 호기심, 기대 그런 게 많으시죠? 이번에 처음 이제는 그 의뢰받고는 다행스러운 게 이제 말라위를 빼놓고는 제가 다 안 가본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가 한 번도 안 가본 나라들이다. 근데 사실은 아프리카를 가보면 처음 가는 분들은 잘 모를 수가 있는 게 다 비슷비슷해요. 근데 이제는 자주 가다 보면 우리나라 사람하고 중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하고 다 다르듯이 우리는 크게 느끼잖아요. 그걸 아프리카 사람들이 봤을 때는 똑같다고 느낄 거예요. 우리도 아프리카 사람들 보면 그냥 통틀어서 흑인이다. 아니면 아프리카 느낌이다. 하지만 다 달라요. 피부색도 조금 다르고 우리하고 말레이시아나 필리핀이나 동남아하고 또 많이 다르잖아요. 그런 차이가 있듯이 아프리카에서도 그런 차이가 미세한 차이가 꽤 크죠. 그래서 저는 이번 잠베지강 탐험을 통해서 이게 물이 얼마나 이 사람들에게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중요한 자원인가 그런 것들을 많이 알게 됐고 새로운 문화들
그전에는 강을 유심히 본 게 아니었기 때문에 몰랐던 강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 그런 것들을 많이 알게 돼서 그게 재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새로운 것들을 알아간다는 거는. 또 아프리카 새로운 계획을 갖고 계시죠? 그래서 에티오피아를 향해서 이제 매트리스와 가족 사진 찍어주는 그 나눔이죠, 나눔. 나눔을 하러 갑니다. 전에도 에티오피아 갔다 오셨죠? 예, 한쯤 1년 조금 넘었어요. 네. 그때는 신발이었고, 이번에는 이제 매트리스. 그리고 추운 지역이라 예가체프, 시다모. 거기가 이제는 에티오피아에서는 커피가 유명한 지역들이 세 군데예요. 네. 예가체프, 시다모, 하라. 근데 거기 삼각형으로 있는데 제가 가는 곳들은 시다모하고 예가체프 두 군데를 가죠. 거기가 산악 지역이라 밤에는 되게 추워요. 근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알기에는 아프리카는 그렇죠. 뜨겁고 덥다고만 생각하지만 그게 춥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가난한 사람들은 침대도 없고 그렇다고 바닥에 그냥 맨 바닥에 얇은 돗자리 하나를 깔고 자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게 몸이 냉기가 몸에 올라오니까 되게 춥죠. 이제 그걸 알게 됐고 그래서 이분들에게 필요한 게 뭔구나 그런 생각해서 매트리스를 준비하게 된 거고요. 그때 가족 사진을 이번에 한 500가족 정도를 찍어요. 그래서 가족 사진 촬영도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그 매트리스 하나가 어느 정도 하죠? 값이? 거기에 저렴하고 싼 거는 한 6만 원 정도부터 시작해서 12만 원 정도까지 하는데 지난번에 갔을 때 12가정을 한번 매트리스를 전달했는데 그때 12만 원짜리였어요. 근데 그게 오히려 더 안 좋은 거예요. 해보니까. 왜 그러냐면 12만 원짜리면 좋고 큰데 그분들이 매트리스가 없을 정도면 집들이 다 작은 거예요. 방 하나에서 다 사는데 사람들이 그분들이 사는 그 방이 작은데 12만 원짜리 갖다 주면 방의 한 70%를 차지해요. 그래서 이분들이 생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때 처음이었기 때문에 몰라서 그랬고 이번에는 좀 작은 거. 그래서 7만 원짜리로다가 계획은 100가족을 하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번 프로그램 우리 신 작가님 프로그램에 좀 후원해 주실 분들 속히 좀 연락을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아프리카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지극하잖아요. 참 고생하고 힘들 텐데 그 일을 계속 하셔야 할 이유가 있나요? 고생스럽고 힘든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그걸 누르는 게 있어요. 감동이죠. 그분들을 갔을 때 사실은 이게 그냥 가니까 남들은 이제 가는구나 생각하지만 저는 한 3년 정도를 준비하거든요. 기본적으로 2년, 짧으면 2년이고 그게 오랫동안 준비하는데 그냥 많은 분들은 또 가나 보다 이 정도만 생각하잖아요. 그 준비 기간이 없이 이런 것도 이루어지진 않는데 근데 그걸 누르는 거는 힘들다는 걸 누르는 거는 딱 하나예요. 그분들의 가서 보면 눈빛, 이걸 나눌 때 전달했을 때 전해지는 서로 간의 그 교감, 그 행복이 그거에 몇백 배가 크니까 몇백 배는 크죠. 그러고 보니까 신 작가님이 말씀하신 감동이 오기 전에 셔터를 누르지 마라 하는 말이 생각나는데 그럼 사진 찍을 때 역시 마음은 또 어떤 마음으로 사진을 찍으시는지. 근데 이렇게 나눔을 하러 갈 때는 사진을 많이 찍질 않아요. 근데 그분들 가족 사진을 위한 그런 것만 찍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진을 찍는 게 목적이 되면 사진이 별로예요. 그래서 제가 한 120나라를 넘게 다녔는데 요 근래 그런 생각들을 해봤어요. 그래서 내가 다녔던 그런 많은 나라들이 내가 사진 작업을 위해서 갔던 적은 몇 번 안 되는 거예요. 여행이 좋아서 떠났고 거기서 만난 그 사람들이 좋아서 사진을 찍게 된 거지 이번에는 무슨 작업을 해서 저 아이들 찍어야지 이렇게 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러한 사진들이 정말 내가 순수하게 찍었던 것들인 거예요. 이게 하나의 작업을 위한 게 아니라 이 아이를 만났는데 아이가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웠어요. 그래서 같이 아이가 놀다 보니까 서로 친해져서 찍는 거죠. 그냥 카메라가 먼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마음이 먼저 들어가는 거죠. 그냥 친해지면은 그 아이도 저에게 마음을 열어주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시간이 흐른다, 마음이 흐른다라는 책도 쓰셨죠. 네. 아, 그 제목은 정말 제가 쓰고 나서 너무 아름다웠어요. 저도 그 제목 때문에 구입했잖아요. 네. 근데 그 제목을 보신 분들이 저를 만나고 나서는 자꾸 쳐다봐요. 진짜 쓰신 거 맞네요. 제가 약간 소도둑놈처럼 생겨갖고요. 약간 산적 스타일이라. 네, 신미식 작가님의 책을 이제 또 만나뵈야 되기 때문에 몇 예, 권 제가 봤습니다. 네. 네, 정말 책을 딱 펼치는 순간 마다가스카르의 이야기 딱 펼치면 아이들 웃는 소리가 막 까르르 나요. 딱 덮으면 조용해져요. 다시 딱 피면 또 막 까르르 막 웃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감성이 너무 예민하시네요. 근데 사진가는 이게 찍을 때 어떤 마음이 있어요. 네, 이제 그 사진을 찍고 와서 돌아와서 책을 낼 때 또 어떤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내가 느꼈던 거 애들, 그 아이들의 밝은 웃음을 이 사람들이 나처럼 그걸 느꼈을 때 행복감을 받았으면 좋겠다고요. 또 하나의 기대감은 난 이렇게 찍어놨는데 이 사람은 이걸 어떤 거를 느낄까. 그거에 대한 피드백이 되게 궁금한 거예요. 내가 느꼈던 감정과 이 사람들이 느끼는 건 분명히 다르거든요. 그 다름이 과연 뭘까? 이런 기대감들. 그래서 소평이나 이런 걸 보면서 근데 많은 부분은 한 80% 이상은 거의 저와 비슷한 느낌을 갖고요. 그 중에 조금 다른 분들의 그 이야기들이 또 재밌어요. 저는 그 작가님의 사진도 참 마음에 와닿지만 무엇보다도 글. 응? 글 쓰는 거. 지난번에 그 삶의 도구라는 사진전 그때 제가 참 감명 있게 보고 작가님 저한테 앞으로 목사님 글 좀 써주세요. 글 써보세요 하고 격려도 해주셨는데 작가님 글은 사진 찍으면서 글을 생각하셔야 아니면 사진 찍은 다음에 글을 쓰셔야 아니면 뭐 어떻게 작업을 찍을 하세요? 때는 글을 생각 안 해요. 찍을 때 그래서 저는 조금 머리도 되게 나쁜데 여행 다닐 때 메모를 안 해요. 메모를 안 하는데 그냥 찍을 때는 찍는 거에 대한 게 집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막 너무 좋았는데 막 찍다가 꺼내서 갑자기 메모하면은 갑자기 그 느낌이 끊어질 것 같은 거, 두려움. 그래서 일단은 전 찍고요. 근데 그게 뭐냐면 내가 찍을 때 너무 좋아서 찍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뭐 시간이 10년, 20년이 지난 것도요. 그때 사진을 보면 그 느낌이 와요. 저는 머리가 되게 나쁜 사람인데 그래서 내 친구가 이야기했듯이 뭐 IQ는 95거든요, 제가요. 근데 EQ가 500이래요. 그래서 그런 감성적인 느낌의 것들, 지식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많이 좋아서 요번에 파리 전시회 작업하면서도 옛날 20년 전에 찍은 게 있어요. 맞아, 그때 내가 여기서 이 기차역에서 이렇게 앉아서 기다렸었지. 이런 것들이 다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진이 좋은 거는 지난 시간들 추억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서들을 제공하거나 그 느낌들을 사진으로 준다는 거죠. 근데 글로 쓰면은 그거를 봐갖고는 그만큼 안 느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썼던 많은 책들의 거의 99.9%는 현장에서 쓴 건 없어요. 돌아와서 뭐 10년 후에 그 사진을 보면서 찍거나. 근데 분명히 감동을 받아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그 느낌이 있는 거죠, 사진에. 그냥 막 찍었다면 이거 뭐 내가 왜 찍었지? 이런 생각이 들면은 그 글이 안 나왔을 것 같은데 그런 저한테는 사진이 우선이고 글은 나중에 쓰는 거예요. 그 사진에 붙어 있는 그 짤막한 글들이 꼭 산문시 같기도 하고요. 저는 책 읽으면서 이거 적어놔야 될 것 같은 막 굉장히 좋은 명언들 같은 명언집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가끔 이제 블로그 이제 서치하다 보면은 어떤 분들이 제 책에서 어떤 내용들을 이제 자기가 할 때 올려놓잖아요. 그럴 때 뿌듯해요. 내가 뭔데 이 사람들이 이걸 하나의 그거는 진짜 명언처럼 올려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런 말하면 되게 웃긴데 이 되게 희한한 거예요. 그때 글을 써가지고 책을 냈는데 나중에 제가 그걸 보면 제가 감동받을 때 있어요. 내가 이런 글 썼어? 왜 그러냐면 그때의 감정과 지금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은 그때 느낌을 못 잡는 거죠. 그때 내가 이랬구나. 그때 외로웠구나. 그때 행복했구나. 그때 뭔가의 절박함이 있었구나. 이런 것들이 지금과 다른 거죠. 근데 지금 똑같이 그때의 감정을 끄집어내라 그러면 절대 못 할 거예요. 제가 너무 사랑해 하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썼던 글 중에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그거예요. 누군가 너에게 말을 걸어오면 아무 이유를 대지 말고 그 사람의 말을 기울여줘. 분명히 저 사람은 너무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일지도 몰라.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너무 외로울 때 사람들한테 정말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가 누군가에 가서 막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거절했다고 생각하면 너무 아팠을 것 같아요.
그 느낌이 와갖고 그때 그 글을 쓰게 됐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또 다른 거죠. 그때 감정하고. 근데 그럴 때 제가 썼던 그런 느낌들을 지금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분명히 너무너무 외로운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 글이 자기한테 너무 퀘션마크가 되는 거예요. 아, 이걸 보면서 눈물 한번 찔끔 흘릴 수도 있고. 내 얘기 같고. 나 외로워 죽겠어. 막 이런 거죠. 내 마음 어떻게 이렇게 잘 알까? 네. 이런 거죠. 하여튼 그런, 저는 제가 참 창피했던 거는 뭐냐면 제 독자들에게 미안한 건 있어요. 저는 1년에 책을 많이 낼 때 6권도 내봤는데 1년에 평균적으로 3권 정도씩 냈던 것 같아요. 근데 1년에 읽는 책이 2권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제가 읽는 것보다 더 책을 많이 써요. 그래서 이 책을 많이 쓰니까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은 책을 많이 읽나 보다 생각하지만 책은 되게 많아요, 제가요. 네. 책은 한 달에 한 6권 정도 사는데 책을 좋아하는데 책을 잘 못 읽어요. 그래서 난독증? 어떤 사람한테 되게 이제 미안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 책을 잘 읽었는데 제가 평생 한 20년을 넘는 시간 동안 디자이너와 사진가로 살아오다 보니까 이 텍스트가, 이 글자들이 덩어리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읽는 실력이 되게 느려진 거예요. 그냥 뭐 다르게 생활에 불편한 건 아니지만 그걸 빨리 읽는 거에 대해 느려졌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디자인으로 보여요. 그래서 덩어리, 책이 좀 잘 만들어졌네. 이렇게 생각하지. 그 내용들이, 그게 텍스트 위주가 아니라 보는 눈이, 시각이 하나의 덩어리로 보이기 시작하다 보니까 속도가 느려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책을 아주 재밌지 않으면 잘 못 읽고요. 제가 완독한 책들은 정말 재밌는 책이에요. 그 제가 추천할 수 있는 책들이 나중에 기회 되면 해요 그러면. 아, 나중에 한번 제가 알려드릴게요. 예. 제가 볼 때 집사님 그 감수성과 외로움과 사랑이라는 코드가 서로 이렇게 맞물려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에 그게 다 이렇게 예, 서로 어울려져서 하모니를 이뤄서 지금까지 오시는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삶의 사랑 이야기를 조금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되네요. 처절하게 외로워봤고요. 처절하게 사랑도 해봤고요. 처절하게 앞으로의 사랑도 기대하고 있고요.